예, 저는 한국에서 온 이대희라고 합니다. 저는 파닥파닥이라는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파닥파닥은 이 물고기들이 나오는데요. 파닥파닥은 이제 스토리는 이렇게 어떤 고등어가 잡혀온 고등어가 이렇게 횟집 수족관에서 있다가 이제 이렇게 탈출을 하려고 이렇게 막 하고 어떤 그 마음이 전달돼서 이 파닥파닥이라는 물고기랑은 반대되는 입장의 어떤 고질적이고 안주하려고 하는 이 물고기의 세계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이 물고기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물고기로 상징되는 그런 물고기는 이제 사실은 어떤 인간 사회의 그런 부분들을 상징해서 집어넣은 거고, 저는 이제 이 물고기를 통해서 어떤 우리들의 삶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화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작품입니다. 파닥파닥이라는 건 한국말로 하면은 이렇게 뭔가 물고기가 튀거나 뭔가 이렇게 파닥파닥파닥 튄다라는 의성어거든요. 이렇게 탁탁탁 튈 때 나는 소리를 한국 의성어로는 파닥파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파닥파닥 혹은 뭐 퍼덕퍼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냥 이 물고기들이 이 영화에서 탈출하려고 파닥파닥 튄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런 표면적으로는 그런 의미인데, 얘네들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중의적으로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파닥파닥이라는 제목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그럼으로써 또 주인공의 이름이 파닥이라는 또 그런 파닥파닥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얘가 그런 어떤 시도를 하는 애라서 그런 탈출을 해서 파닥파닥 튀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파닥파닥이라고 짓게 됐어요. 그 제목을. 처음에 그 각본을 쓰려고 할 때 이제 조금 더 리얼한, 어떻게 보면 리얼한 실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싶어서 레스토랑에 이렇게 취직을 해서 그런 실제 일어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이렇게 취직을 했었고, 솔직히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진 않았었고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했었는데, 한 4개월 정도 지나갔을 때 어떤 사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회식 같은 걸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제 목표가 사실은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막 웃으면서 좋다고 막 이렇게 어떻게 나중에 꼭 영화 나오면 보여달라고 해서, 근데 조금 부정적으로 보여져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달라. 네, 작품에는 그런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나중에 했었습니다. 네. 일단 그 물고기들 움직임이나 그렇게 많이 종류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 안에 나오는 어떤 물고기들의 움직임이나 그 캐릭터들의 특징을 좀 잘 표현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거기 나오는 어종들은 이제 한국 그 식당의 메뉴로 나오는 물고기들인데, 걔네들 예를 들면은 고등어 같은 물고기들은 이렇게 무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가둬놓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직진을 하고 금방 이렇게 틀지를 못해서 부딪혀서 이렇게 코가 이렇게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거기에 나오는 또 작은 그 초록색 물고기 놀래미라는 어종은 기억력이 되게 짧아가지고 좀 어리숙한,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심심할 때 낚시 같은 거를 하면은 잡히고 놔주면 또 잡히기도 하고 이런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들을 살려서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됐어요. 다른 뭐 아나고나 이런 물고기들도, 뱀장어나 이런 것들도 어떤 외형을 보고 그런 착상을 하게 됐고, 주인공이 두 마리의 물고기인데 고등어랑 올드넙치던 물고기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얼굴을 가만히 놓고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돼 있어서 어 저런 이런 두 가지의 생각을 다 담고 있는 캐릭터로서 적당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저도 사실은 잘 몰랐었고, 그러니까 실수를 한 것이 있는데, 이제
물고기가 나오고 뭐 이런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마케팅을 하는 회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좀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에서는 애니메이션은 좀 어린이들이 본다라는 선입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극장에 걸렸을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려면은 그 타겟층을 좀 어린이들에 맞춰서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들었을 때 그런 게 어떻게 반응이 올지 저도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게 제 첫 영화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다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좀 표현이나 이런 게 좀 잔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 사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머니들이 같이 영화를 보러 와서 사실은 아이들은 굉장히 집중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은데 어머니들이 놀래 가지고 저한테 좀 항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 이런 영화를 아이들한테 만들어서 보여주느냐." 극장에 무서워서 못 가고 했었어요. 극장에 가면은 그 부모님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분들이 또 인터넷에 글을 올려 가지고 제가 좀 그 당시에는 뭐 "관객 기만한 감독이다." 뭐 또 무슨 동심 파괴 감독이다 뭐 이런 좀 타이틀 악명 타이틀을 갖고 그래서 좀 영화를 제 의도는 그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니었는데 마케팅 방향하고 그게 생기면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물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10년 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오히려 영화가 퍼져 가지고 영화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마케팅하고 상관없이 제대로 영화를 봐야 되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면서 뭐 경험이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처음에는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못 매치를 시켰던 그런 경험 미숙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미스터 로봇이라는 작품은 이제 한 소녀랑 어떻게 보면 로봇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 가족을 잃었던 어떤 사람이 로봇에 이렇게 영혼이 들어가면서 이 로봇과 이 소녀의 어떤 이렇게 우정이 생겨서 서로서로 이렇게 결함이 마음속에 어떤 빈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치료해 주면서 서로 이렇게 친구가 돼서 나중에는 그런 마음속에 있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극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파닥파닥을 다시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를 보시게 되거나 또 한국 애니메이션들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 영화가 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어두운 그런 표현 방식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나 신념 혹은 꿈 같은 걸 가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끝까지 이런 꾸준히 이렇게 해내면은 그것에 분명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반드시 온다. 어떻게 든 전달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이 영화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주시고 영화를 만약에 보신 분들이 계셨으면 그런 부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맥스.